예, 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친절히 알려드리는 정책생활반장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알아두시고 요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야 되는 그런 정책인데요.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말고도 젊으신 분들, 그 자녀분들도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친지분들 수급 대상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초연금이 이제 어르신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글씨도 좀 크게 하고 속도도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해하신 바를 토대로 또 주변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상담해 주실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예, 그러면 기초연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초연금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어르신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요. 만 65세면은 이제 2020년도니까 지금 현재 55년생이신 분들이 아마 해당이 되시는 것 같고요. 이분들에게 나라에서 노인수당, 노인복지의 개념으로 이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연세에 해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에게 이제 지원하는 정책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가 보이실 텐데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 기준액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가 기본적인 대상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소득 인정액을 봐요. 소득 인정액이 표에 보이는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가구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뭐고 선정 기준액은 뭐지? 이게 하실 수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선정 기준액 표를 보시면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일반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단순해요. 예를 들면 혼자 계시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147만 원이다 하시면은 단독 가구의 일반 수급자로 선정이 되실 수 있는 거고요. 부부 가구이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59만 원이다 하시면은 이제 저소득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는 말인 거죠. 이 구분별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득 인정액 이게 뭐냐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월마다 버시는 이제 수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소득 평가액이라고 해가지고 좀 자세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럼 자세하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예, 표를 보실게요. 그럼 표를 보시면은 소득 인정액이란 이렇게 있죠. 간단하게 소득 인정액은 가구당 월 소득 평가액, 쉽게는 월소득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친 건데, 여기서 월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을 합친 거예요. 이것도 자세히 볼 거예요, 다시. 그리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합하고 거기에 이제 부채를 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월소득 평가액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월소득 평가액 산정하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아까 보셨던 근로소득이랑 기타소득을 합하는 그것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사실 이렇게 보니까 복잡해 보이죠. 근데 되게 쉬워요. 먼저 근로소득 산정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월 버시는 금액에다가 96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기본 공제거든요, 이게. 월 근로소득에다가 96만 원을 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30%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96만 원을 뺀 금액에서 70%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0.7을 곱하면 근로소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타소득을 더하시면 되는데요. 기타소득이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일반적인 사업소득하고 임대소득, 이제 임대소득은 다 아실 텐데 이 두 개를 합친 게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소득은 아시다시피 이자소득이랑 연금소득. 여기서 연금소득은 이제 개인적으로 민간업체, 민간은행들에서 이제 들으셨던 개인연금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적 이전 소득, 여기가 바로 이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제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이런 것들을 이제 뜻하고요. 무료 임차 소득, 이거를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자녀분이 이제 소유한 6억 이상, 자녀분이 6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하셨는데 거기에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시면은 그 임차료를
인정해서 본다는 건데, 표를 보시면 산정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래서 6억 같은 경우에는 39만 원 정도를 그 소득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월 소득 평가액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계산하기 쉬워요. 계산 사례를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67세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경우에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시는 경우, 이 경우를 이제 월 소득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볼게요. 예, 일단은 200만 원이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200만 원에다가 기본 공제 마이너스 96만 원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0.7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2만 8천 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국민연금 30만 원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2만 8천 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월 소득 평가액이 되시는 거예요. 67세 할아버지의. 이렇게 보니까 좀 간단하죠. 또 하나만 더 볼게요. 부부 가구인데요. 부부가 같이 사시는 경우에 이제 본인 20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30만 원, 그리고 이제 배우자분은 이제 나이가 아직 연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150만 원의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은, 일단은 본인 거부터 보면은 200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96만 원을 해줘요. 그 다음 여기다 곱하기 0.7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국민연금 30만 원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 소득을 보면은 150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96만 원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0.7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본인 소득 평가액, 그 다음 배우자 소득 평가액을 둘이 합쳐주게 되면은 140만 6천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월 소득 평가액을 봤는데요. 쉽죠? 이게 생각보다 내가 지금 얼마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얼마고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시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득 인정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 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을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는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를 보시면은 이제 재산도 이제 소득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월소득 평가액에서 공제를 해준 것처럼 재산도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지역별로 공제 금액이 다른데요. 지금 먼저 이거 기본 재산 공제부터 볼게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 광역시가 되겠죠. 1억 3,500만 원, 그리고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7,250만 원. 이렇게 일단 기본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또 금융재산에서도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둘 다 그냥 빼주면 돼요.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 공제 금액을 빼주시고 금융재산에서도 2천만 원을 빼주고 난 뒤에 0.04를 곱해주면은 여기다가 이제 12개월이니까 월 단위 환산이니까 12를 나눠주면은 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가액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차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우리가 아는 그런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까지 이렇게 조금 봤는데요. 이게 이렇게 말로만 들으시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이제 아까 월소득 평가액이랑 재산의 그 소득 환산액 같이 해가지고 한번 전체 사례를 들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생반이라는 어르신이 계세요. 55년생 2월 13일생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만 65세가 돼서 기초연금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분이 부부이신 정생순 씨. 그래서 59년생 3월 15일생으로 만 61세. 이 두 부부는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월 20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 주택은 자가이시면서 4억 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000cc 이하의 차량가액 700만 원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고요. 금융자산 3천만 원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 주택담보대출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계산을 해보면은 먼저 소득평가액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예, 200만 원 근로소득이 있었죠. 여기에다가 기본공제 96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0.7을 곱해주고, 0.7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70%까지만 소득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0.7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국민연금 30만 원을 해주면은
102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월소득 평가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 환산액을 이제 또 계산을 해보면은 집이 4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서울재산공제를 1억 3,500만 원을 빼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동차 700만 원이죠. 700만 원을 더해주고 여기다가 금융자산 3천만 원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금융재산 공제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있었죠. 빼주고 또 부채도 여기서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빼주게 되면은 이걸 쭉 계산을 해보면은 2억 5,2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정생반 정생순 어르신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재산환산액이 2억 5,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4%만 환산을 해가지고 0.04를 곱해주면은 1,008만 원이 이제 이분의 재산 환산액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월 단위로 또 계산을 해주면은 12개월을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은 월 84만 원. 이렇게 월 소득 환산액은 8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102만 8천 원 플러스 84만 원. 그럼 186만 8천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생반, 정생순 이 두 부부 어르신이 이제 그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 이제 되시게 되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월소득 환산액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친 거 소득 인정액을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컨텐츠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해해 놓으시면은 주변 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친지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어렵게 계산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이 기초연금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시라고 컨텐츠를 진행한 거고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하기 사이트가 있어요.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그렇게 바로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저희 그 더보기란에도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가시면은 모의 계산하기가 있어요. 소득이랑 재산이나 이렇게 쭉 기입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나오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렇게 끝까지 보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어요. 사실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다 알아보면 좋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국민연금이랑 같이 해서 또 감액이 되고 뭐 이런 감액 조건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는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친절하고 자세한 그리고 꼭 필요한 정책들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